홀리야, 너 뭐하니? 조용히 해. 지금 밤하늘에서 새로운 별을 찾은 것 같아. 새로운 별? 진짜? 와, 대단하다. 나도 좀 보여줘. 나는 왜 하나도 안 보이지? 베리야, 망원경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매일 밤하늘을 보며 관측일지 정도는 써주는 나 같은 천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하, 나도 과학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물리학을 좋아해. 물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인슈타인 같이 되고 싶어. 헤헤. 나도 언젠가는 우주선을 타고 내가 발견한 별로 여행을 떠날 거야. 홀리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알지? 그럼 당연하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7월의 핫클립 베스트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소개해볼까? 핫클립 베스트 8위부터 5위입니다. 시뮬레이션 작업이 끝나고 실험을 위해 로봇을 감싸고 있던 안전장치를 떼어내면 감춰져 있던 4개의 다리가 드러나는데요. 크레인을 이용해 45kg짜리 로봇을 직접 제작한 보행 실험용 대형 러닝머신인 트레드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로써 오늘 있을 로봇 실험의 기본적인 준비는 모두 끝! 이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해 보려는데요. 한번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과연 사족 보행 로봇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그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네. 로봇 속에 들어있는 관성 센서가 로봇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12개의 모터가 다리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건데요. 이때 로봇 제어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박혜원 교수의 주된 연구 내용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성인 남자가 열심히 뛰는 정도의 속도인 초속 5m에 도달하는 것. 지금까지는 아무 무리 없이 잘 달리고 있는데요. 목표로 둔 초속 5m에 다다를 즈음 아슬아슬 하더니 아이고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찍어둔 영상을 확인해 봅니다. 느린 영상을 통해 왼쪽 앞다리가 조금씩 느려지면서 바닥에 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후 뒷다리에 걸리면서 로봇이 넘어지게 된 거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시 시작된 실험. 이번엔 4개의 다리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모터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속도를 올리자 빠르게 다리를 교체하는 로봇. 그 순간 또다시 넘어지고 맙니다. STO 껐어. 곧바로 로봇 진단에 나선 박혜원 교수. 아무리 많이 해도 25, 이 정도 좀 다 쓰는 건 아닌데? 가속도랑 계측한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금세 원인을 찾아냅니다. 바로 로봇의 걸음걸이 작동 조건에서 다리의 모터가 한계치에 도달하며 넘어지고 만 것인데요. 좀 갭 차이가 나요. 시뮬레이션이랑. 이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육각형 모양이 모터가 낼 수 있는 출력 구간인데요. X축이 각속도, Y축이 토크입니다. 그래서 모터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출력 구간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정의가 되는데 방금 실험했을 때 찍힌 게 이 주황색 선입니다. 그걸 봤을 때는 아직 여유 구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개선을 하면은 더 높은 속도로 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실험만으로 문제점을 쉽게 찾아낸 박혜원 교수.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끊기고 돌아올 때 바로 로봇의 부품들 중 대부분을 직접 설계하고 조립하기 때문인데요.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평탄한 도로 혹은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도 걷거나 달릴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충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로봇 기술도 확보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로봇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연구는 특히 중요합니다. 손상된 뼈의 재생에 특화된 기술자의 바이오잉크. 잉크는 3D 출력 장비를 준비시키고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지지체를 만들어주는데 저희가 개발한 바이오잉크를 탑재해서 조직 재생용 3차원 지지체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지체의 세세한 모양, 패턴까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좋은 바이오잉크란 무엇일까? 바이오잉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물리적인 특성을 가져서 3차원 지지체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체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독성이 없는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 바이오 프린팅은 안정적인 지지체를 만들기 위해 화학약품을 첨가하거나 출력 후 자외선을 쐬어 화학 반응을 유도해야 해 독성, 부작용 위험이 있었다고. 하지만 기술자의 바이오잉크는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는 데 성공했단다. 이번에 이제 개발한 바이오잉크는 온도 감응성 바이오잉크입니다. 그래서 온도 감응성 바이오잉크라는 거는 실온에서는 액체인데 이렇게 출력을 하면서 온도를 살짝 올려주면 이제 하이드로젤이 되는 그런 이제 자연 경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기술자가 집중한 것은 온도. 출력 과정에서의 온도를 올려 자연스레 굳게 했다고. 액체 상태인 저온에서는 각 분자 구조가 떨어져 있지만 온도가 높아지며 소수성 상호작용의 힘으로 분자 구조가 서로 이어지면서 물성도 견고해지는 원리라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바이오잉크는 상온 이하의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로 거동하게 설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체온에서 가장 높은 물성을 나타내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딱딱하게 경화된다는 기술자의 바이오잉크. 온도는 사람의 체온 정도면 충분하단다. 실제로 36도의 따뜻한 물에 담갔더니 물속에서 곧장 굳어버리는 잉크. 때문에 손을 쥐었다 펴기만 해도 액체였던 잉크가 고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UV에 의한 그러한 광경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프린터의 온도만 살짝 올려주면 어떤 모양이라도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기존의 기술은 특정 부분 재생에 한계가 있고 면역 등의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발한 이제 바이오잉크는 줄기세포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 몸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구조체 안에 들어와서 특정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면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독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독성 위험 없이 손상된 뼈를 재생시키는 생체 친화적인 바이오잉크. 이 바이오잉크로 쥐의 손상된 두개골 모양에 맞춰 지지체를 프린팅에 이식한 뒤 4주에서 8주 동안 재생 능력을 지켜보았는데 8주 이후에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이제 머리뼈 부분이 이제 재생이 돼서 정상 머리뼈처럼 이제 재생이 되었고요. 몸 안에 넣었던 거는 이제 없어지고 그 구조체가 뼈로 바뀌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백두산은 946년 대폭발 이후 지난 1000년 동안 100년에 한 번꼴로 분화했다. 백두산의 분화 기록은 1597년, 1674년, 1702년 등 수차례에 이르고 가장 최근의 백두산 분화 기록이 1925년이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씩 분화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에 백두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백두산 천지 지하에서 발생한 화산성 지진은 약 8,000회 이상 있었고 화산가스가 새어 백두산 정상 인근의 나무들이 말라 죽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이 다시 분화할 경우 그 위력이 2010년 유럽을 온통 화산재로 뒤덮은 아이슬란드 분화의 수백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두산은 실제로 수년 내에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화산인 것일까? 약 2840만 년 전 인도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부딪히는 힘에 의해 한반도에서 일본이 분리되며
동해가 생겨났다. 그 영향으로 만주 대륙 연변부 백두산 지역에 단층이 형성되면서 그 틈새를 따라 화산 활동이 일어났고 이에 따른 화산 분화로 인해 백두산이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약 150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지각 내부에 있는 엄청난 양의 현무암질 마그마가 유출되면서 직경 200에서 300km에 달하는 개마 용암 대지가 형성되었다. 마그마가 분출하여 지표에 나오면 용암이 되는데 용암의 점성과 성분에 따라 유동성의 차이가 있다. 백두산 내부의 현무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작아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순상 화산과 용암 대지를 형성한 것이다. 약 2000년 전과 1000년 전에는 백두산이 대규모로 분화하면서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분출된 후 마그마가 있던 곳이 가라앉아 직경 5km의 칼데라호, 즉 천지의 모습까지 갖추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두산은 현재 활화산으로 분류되며 화산이 폭발하면 가장 위협적인 화산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화산은 활동에 따라 사화산, 활화산, 휴화산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사화산은 화산 활동이 끝난 화산을 말하고 활화산은 현재 화산 활동이 진행 중이며 언제든지 분화될 가능성이 있는 화산을 말한다. 휴화산은 분화를 멈춘 상태이나 낮은 확률로 화산 활동이 재개될 수도 있는 화산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활화산에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과 한라산, 울릉도를 활화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화산은 그 형태에 따라 종상화산, 순상화산, 성층화산으로 나뉜다. 며칠 뒤 선배의 로봇을 보고 자극을 받은 박혜원 교수. 또 다른 로봇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로봇보단 작아 보이네요. 요 로봇은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인데요. 그 스파이더맨이나 거미처럼 이렇게 벽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이고, 뭐 천장도 이제 이렇게 거꾸로 보행이 가능한 그런 로봇입니다. 로봇이 벽과 천장을 걸어 다닌다고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야외에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더러워진 철 구조물의 표면에서 실험이 이루어지는데요. 표면을 보면요, 먼지도 붙어 있고 이제 녹도 슬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 로봇이 사용하게 될 환경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데서 실험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로봇의 자세와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를 로봇과 연결해주면 화면에 로봇 형태가 뜨면서 기본적인 실험 준비는 끝납니다. PD 스탠드 갑니다. 로봇이 기지개를 쭉 펴면 발바닥을 철 구조물에 부착시켜 보는데요. 생각했던 대로 벽에 착 붙었습니다. 이제 로봇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차례. 90도로 세워진 벽을 스파이더맨처럼 거침없이 올라가는데요. 그 비밀은 로봇 발에 숨어 있었습니다. 영전자석으로 된 발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발에 그 자력을 온오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저희가 만든 이제 발바닥인데요. 미세한 이제 철가루를 섞어서 만든 그런 고무입니다. 저희가 만든 MRE를 붙이면은 그 고무가 있어도 자석이 잘 붙게 됩니다. 강한 힘으로. 두 번째로는 그걸로 인해서 이 마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자기력을 이용해 철로 된 벽면과 천장을 세계 최고 속도인 초속 70cm로 이동하는 사족 보행 로봇 마블. 이 로봇을 개발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뭐 플랜트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저장소 이런 것들은 이제 철로 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을 현재는 이제 사람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로봇이 좀 더 발전이 되면은 그런 곳에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YTN 사이언스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구나. 맞아. 핫클립 베스트 진짜 짱이라고.
설마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 올리야, 아직 판이나 남았어. 어서 빨리 보고 싶어. 현기증 난단 말이야. 핫클릭 베스트 4위부터 1위입니다. 백두산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협적인 폭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산이다. 지질학자들은 서기 946년에 있었던 백두산의 분화를 밀레니엄 분화로 명명했다. 백두산에서 10세기에 밀레니엄 대분화가 발생했더랬는데 그때 화산 폭발 지수 7로 폭발성 분화가 있었고 거대한 분연주가 대기 상층으로 약 40km 이상 상승을 하고 그때 화산재가 한경도를 지나서 동해 해저 퇴적물 내에 10cm 정도 쌓여 있고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습지에는 5cm 정도 쌓여 있습니다. 현재 그 밀레니엄 대분화 때 나온 부석과 화산재가 백두산 동쪽 삼지연 계곡에는 74m 정도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946년에 있었던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백두산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개성 지역에서도 백두산의 폭발음이 들렸고 무려 1000km 떨어진 일본에서도 화산재 구름을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최근 1만 년간 발생한 지구상의 화산 분화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분화였음을 증명한다. 밀레니엄 분화가 알려진 것은 지구 곳곳에서 발견된 상당한 양의 화산재 때문인데 남한 전 국토에 고르게 덮을 경우 두께를 1m나 쌓을 수 있을 정도였고 일본 홋카이도, 혼슈 북부를 지나 쿠릴 열도 해저, 그린란드 빙하 속에서도 발견됐다.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도하도 화산의 새로운 분출물을 연구하고 있던 마치다 히로시 교수는 아오모리현 무스만 해변에 겹겹이 쌓인 여러 지층 사이에서 도하도 화산재와 성질이 다른 화산재를 발견했다. 도하도 화산의 지층은 6,000년 전에 만들어진 경성류이지만 발견된 지층은 점토질이면서 입자가 작고 색을 띠고 있었는데 지층의 성분을 백두산의 부석 성분과 비교해봤을 때 백두산 부석처럼 알칼리 성분이 많은 걸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백두산에서 분출되어 동해를 넘어 일본에 쌓인 화산재임이 밝혀진 것이다. 일본 열도에 알칼리 성분이 매우 높은 화산재가 쌓여 있는 겁니다. 이 화산재가 서기 915년에 일본 열도에서 화산 분화한 도하다 화산재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서기 915년 이후로 무언가가 화산 활동이 있는데 이건 일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측, 북한 측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결과 이 일본에 있는 화산재와 재가 백두산에 있는 화산재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지?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왜 이렇게 포크레인을 다 분해를 시켜놓으신 거예요? 특수 목적용 장비로 개조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앙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작업 장치가 버켓이 아닌 그런 작업 장애에 적합하도록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부분만 이렇게 구조를 변경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작업 장치도 변경을 합니다만 네. 운전자의 시야 확보나 네. 기타 운전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2m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운전석을 높일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조 장치는 이렇게 개조가 되는 거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운전석이 이렇게 개조가 되는 건 진짜 상상도 못 해봤어요. 운전실을 이렇게 높이 올리면은
시야 확보가 아주 좋기 때문에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장비가 그런 목적으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위에 올라가서 시야 확보가 얼마나 잘 되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높이 올라간다.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시야 확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때? 운전해보니 어떻습니까? 위에서 확실히 잘 보이던가요? 네, 확실히 위에서 시야 확보가 잘 되니까 작업하기에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예, 역시 저희가 만든 이 장비의 개조 목적입니다. 그럼 이런 구조 변경을 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길이도 더 변경해야 되고 작업 장치의 구조물을 변경하다 보면은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사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아, 운전자의 안전부터 작업 환경 개선까지 예. 우리 최강기업이 없으면 안 되겠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최선을 감사합니다.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은 회전하거나 움직이는 기계에 들어가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을 말하는데요. 그중 자기 베어링은 자석의 힘을 이용해 회전체를 공중에 띄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마찰이 없어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자기 베어링은 반도체 청정실과 같은 오염에 취약하고 정밀한 공정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기 베어링은 첨단 시설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품이라고 합니다. 자기 베어링의 장점 또 하나는 볼 베어링에 비해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 이처럼 장점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베어링을 이용한 제품을 전량 수입해 왔는데요. 박철훈 박사는 독자적인 자기 베어링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거는 볼 베어링이 적용된 스핀들인데요. 최대 2만 RPM 정도 속도가 올라갔는데요. 우리 자동차 엔진 계기판 보면은 최고 RPM이 1만 RPM 정도로 설정돼 있는데 그것보다 한 2배가 높은 거죠. 근데 이 스핀들 같은 경우는 6만 RPM으로 설계가 된 거고요. 저희가 12만 RPM까지도 회전 실험을 했었습니다. 현재 그가 개발한 자기 베어링 기술은 빠른 회전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같은 직경의 볼 베어링에 비해 최대 3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비싸서 이렇게 케이스를 해놓은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방탄 케이스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고속으로 도는 거 회전체 실험하다 보니까 초기에 저희가 개발할 때는 원심력 때문에 회전체가 분해가 돼가지고 고속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사고들도 만났었거든요. 50mm 직경의 베어링을 10만 RPM 속도로 회전 실험을 진행하던 중 회전체 부품이 천장으로 솟구치며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전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이렇게 빠른 속도의 실험 결과는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이었죠.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어쨌든 그게 날아가면서 회전체는 그 하우징에 우당탕탕탕탕탕 이미 사고는 났고요. 기계 안에서는 이제 얘가 튀어나간 개가 혹시라도 사람한테 부딪힐까 봐 이제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숨었죠. 아, 엄청 무서웠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고속으로 도는 게 일단 개도 무섭지만 이제 지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베어링이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회전체가 여기 하우징에 엄청 고속으로 돌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고열로 부품들끼리 눌러붙고 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소화 링 부분인데 이게 고속으로 돌다 보니까 벌어지면서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위험한 순간은 있었지만 다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형태 자기 베어링을 고속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어떤 뭐 실험적으로 보여드려서 이제 그런 고속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서 이 베어링을 가지고 이런 기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타입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공동 연구를 제안한 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속의 자기 베어링을 필요로 하는 유수의 기업, 연구소에서 박철훈 박사에 관심을 보낸 것인데요. 분말 제조 장치나 진공 펌프, 공기 압축기 등 총 6곳과 협력해 응용 연구를 진행했죠.
국내에도 UFO에 대한 기록은 존재합니다. 하얀 점이 서서히 비행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요동을 치는 비행 물체를 따라 카메라도 덩달아 크게 흔들립니다. 이러기를 3, 4초. 갑자기 밝아지던 비행 물체가 7, 8개 작은 점으로 나눠집니다. 지난 1995년 9월 강원도 태백산 중턱에서 한 프로덕션의 방송 카메라에 잡힌 이 비행 물체에 대해 관련 단체에서는 UFO가 틀림없다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모 일간지 기자가 1995년 찍은 사진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가평 UFO 사진. 참깨를 타작하는 노부부의 모습을 0.2초 정도의 짧은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필름을 인화해보니 첫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당시 찍은 사진 중 두 번째 사진의 오른쪽 구석에 알 수 없는 물체가 포착되었고 그 형상이 UFO와 흡사하여 순식간에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다양한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라 하기엔 목격담의 수준이 구체적이고 사례도 다양한데요. 요즘은 미확인 물체가 아닌 공중에 날아다니는 미확인 물체나 현상 모두를 통틀어 미확인 공중현상 UA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욱 범위가 포괄적이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미 의회에서도 UFO와 UAP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공론장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50여 년 만에 다시 열린 미확인 비행 물체 UFO 청문회. 청문회에서 미 정보 당국은 미확인 비행 현상, 즉 UAP 보고 사례가 400여 건으로 최근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드론과 무인기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미 당국은 다만 미확인 비행 현상이 지구 밖에서 왔다는 어떠한 물리적인 증거도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미확인 비행 현상이 촬영된 영상이 대부분 짧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고, 다만 이후 무인기로 밝혀진 삼각형의 녹색 물체처럼 분석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소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미확인 비행 현상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실제한다며 당국의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베리야, 너는 꿈이 뭐야?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보다 유명한 고양이가 되는 게 꿈이야. 슈레딩의 고양이? 그게 뭐야? 홀도 과학 덕후 맞아?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이잖아. 아하, 하지만 양자역학은 언제 들어도 어렵다. 학트리 베스트를 많이 보다 보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래, 맞아. 올리 너는 항상 긍정적이어서 좋아, 히히. 내 친구 베리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볼까? 그래, 올리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